국가의 권고를 믿고 우리 모두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지만 그 대가로 평생의 고통을 얻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이 백신 부작용을 인정받기 위해 벌이는 그 외롭고 힘든 싸움의 기록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먼저 한 개인에게 닥친 비극적인 시간부터 시작해서요. 이게 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인지, 그리고 결국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그 근본적인 질문까지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분의 사례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A씨라고 부를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날짜들을 좀 보세요. 4월 29일에 백신을 맞았는데 바로 다음 날 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이틀 만에 다리가 저리고 붓고 결국 사흘째 되는 날엔 응급실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한 사람의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죠. 이때부터 병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끔찍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정말 길고 긴 싸움 끝에 2022년 8월 법원에서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는 피해를 입은 개인이 이게 다 백신 때문이다라는 걸 증명해야 했거든요. 근데 법원이 이걸 뒤집은 거예요. 아니, 이제부터는 국가, 즉 질병관리청이 이건 백신 때문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라. 이렇게요. 개인이 짊어져야 했던 그 엄청난 부담을 국가에게 돌려준 말 그대로 역사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A씨의 승리가 왜 그렇게 대단한 일이었을까요? 그걸 알려면요, A씨 외에 다른 피해자들이 마주해야 하는 이 보상 시스템이 대체 얼마나 험난한지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딱 이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인과성. 백신 접종과 내가 겪는 이 끔찍한 증상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느냐, 이걸 증명해야 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현대의학으로도 명확하게 밝혀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피해자들 앞을 가로막는 가장 거대한 벽인 거죠. 그리고 이 복잡한 그림 좀 보세요. 이게 바로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무슨 미로 같죠? 개인이 보건소에 신고하면 그게 시도를 거쳐서 또 질병관리청에 있는 전문위원회까지 가야 해요. 몸도 아파 죽겠는데 이런 복잡한 행정 절차까지 다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땠을까요? 자,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전문위원회가 심사한 11,719건 중에 어떤 형태든 보상을 받은 케이스는 겨우 38.4%에 불과했습니다. 열의 6은 보상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정부는 심사 결과를 이렇게 5단계로 나누는데요. 진짜 문제는 바로 사유형입니다. 인과성 인정 어려움.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사례가 여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몸은 아픈데 인과성 증명이 안 되니까 제대로 된 보상은커녕 약간의 의료비 지원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허다한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보상 시스템 자체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응 방식 전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언론에서는 백신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때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비슷한 문제가 생기니까 수백만 회분을 그냥 폐기해버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과학적인 조사도 없이 괜찮다, 고무마개 조각이다 라고 하니 국민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게다가 더 혼란스러웠던 건 부처 간에 말이 달랐다는 겁니다. 국회에서는 이런 점을 지적했죠. 아니, 지자체에서는 이거 백신이랑 관련 있어 보인다고 했는데 정작 중앙부처인 질병청에서는 아니다라고 뒤집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니까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터지는 노릇이죠. 자, 이제 이런 개별적인 문제들을 넘어서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결국 우리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특별한 희생이라는 개념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 개인이 어쩔 수 없이 겪게 된 고통이나 피해는 국가가 특별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미 2014년에 우리 대법원에서 판결로 못 박아둔 내용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맞으라고 권고했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피해는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 이게 바로 특별한 희생의 핵심입니다. 이런 목소리는 국회에서도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백신처럼 아주 짧은 기간에 긴급하게 승인된 약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빡빡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의학적 증거가 좀 부족하더라도 국가가 더 폭넓게 보상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국가는 국민의 희생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이건 단순히 돈 문제나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에 관한 문제죠.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한 사람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앞으로 닥쳐올 또 다른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의 품격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